여러분, 지금까지 정부는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국무총리도 11월이면 될 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부 주요 인사들도 11월이면 집단 면역에 달성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집중적으로 사실 내뱉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11월에 가면 일상회복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해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요, 정부는 상반기 중에 1200만 명의 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 집단 면역을 목표로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장,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의 지금 사령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은경 청장은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포럼에서 말을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같은 조치를 연말까지 진행해야 될 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11월에 집단 면역이 되겠다는 것은 지금 좀 힘들다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1월 방역이 아니라 연말까지 거리 두기가 불가피하다는 발언, 이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실 지금까지 11월 방역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백신 공급 체계가 지금 차질을 많이 빚는 데다가 지금 백신 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전문가들조차도 11월 방역은 희망 고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거듭 말해왔습니다. 아마 정은경 청장의 이번 말이 거기에 대한 확인 사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표로 봐도 11월에 집단 면역을 이루기에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접종률이 4월 7일 기준으로 2.03%, 2.03명이에요. 100명 기준으로 말입니다. 100명당 접종인은 2.03명이면 전 세계에서도 꼴찌에 해당됩니다. 꼴찌에.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아시아 중에서는요 25.95명이에요. 중국도 10.14명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2.03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11월에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상혁 대한백신협회 부회장은요, 11월이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것은 곤란하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정은경 청장이 국민과 정확한 의사소통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평가지도 지금 내놓았을 정도예요. 그만큼 11월의 집단 면역은 희망 고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지금 줄곧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3월까지 들어오면서 조금씩 소비가 좋아지면서 수출은 좀 좋아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수의 회복은 요원한 듯 보입니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사실 일자리잖아요. 경제가 좋아진다 이러면 일자리가 팍팍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좋아질 기미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작년 내내 일자리가 망가지다가 올 1월에는 역대 최대치라고, 거의 역대 최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IMF 이후의 최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98만 2천 명이 신규 취업이 안 돼서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신규 취업자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2월 달에 47만 3천 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요, 노인 알바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세금 주도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여기도 뭐 1월과 진배 없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 취업자가 자리를 못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일어나서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이제 11월부터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1월부터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당연히 바닥경제는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영업자들도 혹은 서민들도 혹은 국민들도 이제는 돈 벌어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이 지금 사실상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결국은요, 일자리가 이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가계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가계소득이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은 0.5% 줄어들었잖아요.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 5.1% 줄어들었습니다. 5.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어드니까 지출도 줄였거든요. 0.1%로. 지난해까지입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가계의 소득이 이게 증가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바닥 경기가 어떻게 하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가계소득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요,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600명, 70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죠. 이게 좀 더 가면 1000명, 심지어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이상도 나올 거라는 그런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백신 공급이 원활히 돼서 이게 언젠가는 빨리 집단 면역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희망조차도 올해 안에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서민들은 이제는 맥이 풀리는 거죠. 맥이.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연말보다도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연말보다도 더 갈 수 있다. 11월이 아니라 내년으로 확실하게 넘어가는 데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다. 심지어 2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오랫동안은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4차 대유행과 또 코로나 백신 공급의 차질로 인해서 집단 면역이 11월이 아니라 내년 1월, 내년 2월까지도 밀린다는 그런 사실이 사람을
지금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이 그만큼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곳이 이게 바닥경제거든요. 바닥경제. 그렇다고 지금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돈을 풀고 싶어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걱정하는 두 가지는 뭐 금리 인상 이것 하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연말까지 계속됐을 경우에 바닥은 힘들어지고 원칙 없는 돈 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가중이 된 상태라 경제 정책이 먹힐까 사실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성장은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집단 면역에 대한 어떤 정확한 예측과 거기에 따르는 경제 정책의 어떤 세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는 충격을 주고 바닥 경제는 또 한 번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단 면역이 11월에 온다는 사실은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자기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가 실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